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니까 딱 마주치는 1분 안에 모든 게 다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걱정이 예상되는 하루 같습니다. 이 연령층이 제가 지금까지 강의 다닌 중에서도 좀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맞출까? 어린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뭐 작은 어머니 이모 뻘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리고 보니까 강사님도 계시고 그죠? 예. 그리고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학생이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내가 최대한 끌어내서 그 니드에 맞게 강의를 할까 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사는 한 가지 갖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물의 유연함과 그 태양의 뜨거움 그리고 우주의 넓음을 지닌 리더 강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제가 오늘 방향을 어디에다 더 맞춰서 해야 될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 학원 강사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학원 강사이신 분. 예, 그 다음에 학원 경영하시는 학원 원장님이신 분 손 들어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들이신가요? 지망생이요. 지망생? 강사든 아니면 원장이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 아울러서 해도 되겠어요, 그죠? 네, 보통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는 학원 만들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요거 제가 뭐 우리 교수님들은 주로 여기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루는데 보통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 두 가지, 프로 강사 교육까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토픽을 이제 섞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안배해서 뺄 거 빼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모교입니다. 모교 한양대학교 모교에서 너무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밥도 안 먹었는데 와서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작년에도 여기를 계속 다녔어요. 학교를 다른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쪽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뒤로 다니다가 오늘은 왕십리 쪽으로 왔어요. 왕십리를 한 10몇 년 만에 와보면서 감회가 새로 왔어요. 제가 살던 곳이 그 철길 건너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월세방에서 그 곰팡이와 함께 지냈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그리고 또 후배들이랑 같이 그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자고 잠 못 이루고 또 후배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시죠? 편의점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죠? 버리잖아요. 음식을 다 버리죠?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가져오죠? 일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고 뭐 여기저기 다녔고 주로 이제 강의하는 분야는 이제 학원 경영, 조직 관리, 동기부여, 대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의 꿈과 비전 심어주기, 프로 강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강의는 뭐 학원이랑 뭐 고려대학교 세종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인영어사, 천재교육, 그다음에 한솔교육 뭐 이런 데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강퇴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 그다음에 중일 전용관, 의정부 직영점, 고1 전용관, 탑스쿨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본부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초일류 영어 교육 기업을 만들자. 그다음에 균형 잡힌 영어 교육을 하자. 그리고 뭐 직원들이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교육 목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그죠? 트렌드를 앞서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트렌드를 앞서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트렌드를 앞서가면 망하잖아. 고객이 없잖아요. 어때요? 예? 어떻게? 발맞춰 나간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너무 앞서가면은 내가 야, 이렇게 될 거다 하고 트렌드를 딱 갔는데 고객은 반응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트렌드만 무조건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업체들을 보면 어때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우리 과거에는 무조건 문법 번역식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법 번역식 수업 우리 교수님한테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배워오던 거. 근데 문법 번역식 수업을 하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어민으로 전부 다 바뀌었죠. 원어민. 그냥 뭐 노랑머리면 최고, 그죠? 하얀 얼굴 노랑머리면 최고잖아요, 그죠? 원어민 중심의 학원들이 그래서 또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죠? 해보니까 뭐 hello, how are you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 하면서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뺏겼죠. 또 바람이 불었던 게 뭐예요? 특목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듣기 중심의 교육을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듣기 중심으로 영어 교육이 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간 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EFL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럼 결국 리딩 중심으로 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리딩 중심으로 하는 뭐 학습지 업체나 아니면 학원 아니면 교육회사들이 또 이제 난립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특목고에서 아이들 입시 전형으로 뭐 토익, 토플을 보니까 토익을 해야 된다 해서 토익 바람이 불었어요. 또 시험 영어, 그죠?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거예요. 최근의 경향들을. 그러다가 토익이 또 어떻게 했어요? 꺾여버렸죠. 왜 꺾였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나도 점수 다 땄어, 그죠?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 해보니까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양측의 시장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익이 딱 죽어버렸죠, 갑자기. 예?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뭐예요? 쓰기 중심의 교육이 된다 또. 그래서 뭐 쓰기를 뭐 앞세운 또 이런 것들이 막 난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또 불었던 거는 뭐 7사 교육 과정 들어서면서 한 거죠, 뭐야?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다, 그죠? 하면서 뜬 게 뭐예요? 이보영의 토킹 클럽이라든지 또 말문이 트이는 버터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뭐 읽기 중심으로 하던 그것도 이러다가 우리가 시장이 점점 이렇게 변하는데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짝 바꿨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우리는 읽기 중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딱 보니까 광고지에 의사소통 중심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강태호 학원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 중심을 갖고 뭐 얼마 안 되는 역사지만 5년 이제 되는데 5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내걷는 건 균형 잡힌 영어 교육이다. 균형 잡힌 영어. 그래서 이건 저희 거예요. 상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누가 쓰면 안 돼요. 저희한테 허락받고 써야 되는 균형 잡힌 영어 교육. 괜찮지 않아요? 그죠? 뭐가 와도 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어 교육을 한다. 다만 어때요? 시장에 변화하는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강화를 시켜주는. 그게 다라고 내걸었다가는 큰일 나요. 요새 보니까 제가 작년에 또 이제 바람 분 게 이제 마지막 바람이길 바라는데 IBT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IBT 토플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출판선도 전부 다 IBT요. 학원도 전부 다 IBT요. 그리고 영어 교육 업체 전부 다 IBT.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모든 학원들이 다 IBT로 다 변신을 꾀하는데 저만 중심을 잡았었어요. 아니다. IBT가 누구를 위한 시험인데 초중고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상위 10% 아이들이 IBT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그 밑에 20% 정도가 해야 되는 시험인데 전부가 해야 되는 것처럼 다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심을 잡았어요. 사실 모험이었죠. 잘못하면 우리가 문 닫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다 IBT 광고를 할 때 저희는 중심을 잡고 제가 광고했던 게 IBT 교육이 과연 올바른 영어 교육일까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변화되는 것도 뭐 한두 달 사이에 변화를 보면은 IBT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균형 잡힌 영어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는 사실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크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자. 그다음에 뭐 일단 학원이라는 기관이 아이들의 이제 실력 향상이잖아요. 실력 향상, 곧 성적 향상. 그래서 그러면 공인된 점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IBT 토플이든 토익이든 탭스 등에서 공인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를 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중학교를 갈 때, 또 고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갈 때, 유학을 갈 때, 또 취직을 할 때, 또 취직해서 그리고 승진을 할 때 쓰임이 되는 영어 교육을 하자. 이런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잘 세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세운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회사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호 학원의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2달 만에 왔어요. 2달 만에. 그리고 그때가 IMF 후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유일하게 뽑는 데가 이제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 D 보험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보험회사 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보험회사 다녔던 분들 안 계세요? 괜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야죠, 그죠? 네.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저랑 같은 그 과거를 지니신 분이니까 성공에 더 한 발짝 갈 수 있는 기회인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주로 빌딩 타기라고 하죠. 빌딩 타기, 그죠?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보험 팔기, 그죠? 그런 거 하고 밤에는 이제 아이들 개인 교습하고 또 학원에서 일하고 하면서 2001년 그리고 지금 이제 2006년, 2007년 꽤 없네. 2007년인데 근데 사실은 2007년은 의미가 없어요. 2006년까지 저희가 4년 동안 저희가 20번 정도를 확장했어요. 4년 동안 20번. 그럼 계산 나오세요? 몇 달에 한 번인가요?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계산 잘. 보니까 빠를 때는 2-3달 뭐 이렇게 돼요. 그죠? 좀 텀 있을 때는 서너 달. 그죠? 그게 뭐 나중에 사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간에 학원가에 소문이 났어요. 강태호는 재벌의 아들이다. 제가 이렇게 가난해 보이게 생기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 뭐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크기보다 외부에서는 많이 알아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잖아요, 그죠? 불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학원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젊은 애가 해갖고 막 학원을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참고해 보시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서 이제 그 고객들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고객들의 이제 요구가 되게 들어보면 그런 거였어요. 이게 키우는데 분명히 뭔가 똑같이 하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학생 수가 50명일 때랑 100명일 때랑 150명일 때랑 200명일 때 또 500명일 때 다 다를 거다.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 교습소 시절이죠, 그죠? 요 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개인 교습소 전 단계는 뭐예요? 과외죠, 과외. 제가 유명한 과외 선생님입니다. 여기 뭐 과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과외 하시는 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래 카메라맨들이 지루하거든.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할 일을 드려야죠. 과외 많이 하시죠? 제가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뭘로 유명했겠어요? 예? 예? 쪽집게? 영어에 쪽집게가 있습니까? 저 국사 선생님이 아닌데 영어 선생님인데. 예? 뭘로 유명했겠어요? 싼 걸로 유명했어요. 싼 걸로.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그죠?
대학생들이 30만 원, 40만 원, 뭐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100만 원도 받던 시절인데, 강태우라는 애는 전문 강사라는데, 얘가 25만 원, 30만 원, 좀 어렵다, 좀 잘 좀 해달라 하면 20만 원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뭐 신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싸고 품질은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도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뭐 있잖아요. 뭐 경력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찾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막 과외를 하는데 막 대기자들이 제 이런 전화 받으면 대기자가 1번, 10번, 20번, 30번, 대기자가 100번까지 과외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했던 전략 싸고 품질은 높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보험회사 생활 같이 하면서 이게 진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해서 개인 교습소를 차렸어요. 개인 교습소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너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라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빚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애용하는 삼성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결혼했어요. 네. 뭐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왜냐면 제가 망했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차렸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부터 쭉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학원을 처음 차렸어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주식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길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는 되게 잘했었어요. 올해입부를 여러 번 받았어요. 남잔데. 아시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잘 못 받죠? 술 먹고 당구 치고 뭐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이제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 와이프는 근데 안 될 게 거기도 망했어. 집이 IMF 때문에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근데 사업하시던 분은 그래도 망해도 뭐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를 하나 우리 집사람 걸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월세를 냈죠. 장모님한테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결혼은 하는데 우리가 400만 원 들었고 둘이 합해서 둘 다 손님이 없으니까 다 망한 집안이니까 그죠? 네, 망한 집안이니까 알리지도 못하고 뭐 비밀 결혼하듯이 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400만 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주금 나온 거에서 좀 내고 모자라는 거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이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18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생활을 하고 하나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예. 그러니까 과외를 하다가 왜 이걸 했냐면은 제가 과외로 딱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박리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서 더 해도 그 정해진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럼 그 제자들 부모님한테 올려달라면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얘기를. 그러니까 엄마들이 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얘는 한 번 만나면 몇 년을 가르치는데 맨날 똑같아. 어떤 선생님은 2달 만나고 성적 오르면 돈은 뭐 10만 원 올려달라, 20만 원 올려달라 하는데 얘는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내가 좋겠어. 그죠? 그럼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때 야,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싫어했던 거는 그 집집마다 다닐래니까 화장실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화장실. 그죠? 이해 가죠? 저랑 같이 그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남의 집 화장실 쓰는 거. 그죠? 그리고 이 타임이 4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4시, 6시, 8시, 10시, 12시 딱 붙어 있어. 그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동선을 잘 짜는 거.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그리고 중간에 내가 꼭 가면서 밥 먹을 때를 넣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주로 순대. 가장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뜨겁지 않은 거. 순대잖아요. 순대, 오뎅. 오뎅 국물은 힘들지만, 그죠? 그러면서 배 채우는 거.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게 해서 이제 집으로 불러왔어요. 집으로 불러와서 이제 교습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제 그 방이 하나 갖고는 안 돼서 방 2개. 그리고 우리는 이사를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게 해서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 차리는 게 좀 늦었어요. 왜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그 차렸다가 그
내가 겪은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갖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2002년 9월에 25평이 아실 거예요. 학원 하시는 분은 보습학원 그 기준이죠. 교무실 원장실도 안 나오는 강의실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중고생 뭐 없이 다 가르쳤어요. 레벨만 나눠 가르치다가 제일 먼저 초등학생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보습 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보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명이 이제 딱 됐는데 500명이 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학생들의 관리가 전혀 되질 못했어요. 학생들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500명까지는 그래도 제가 다 꿰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상담부터 뭐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500명 넘으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관리하는 아카라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협력업체들 저희 회사랑 그다음에 저희 학원의 이제 특징 이제 몇 가지만 지금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단계별 수업이에요. 초등부가 15단계, 중등부 16, 고등부 18단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다 아우르는 어학원은 저희밖에 없어요. C 어학원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고등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등부까지 비슷한 포션을 갖고 있는 데는 강태우가 유일하다. 그리고 레벨을 전부 다 합했을 때 제일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강태우가 아마 제일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미국에 랭귀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6단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6단계. 그죠? 2달 코스로 해서 1년에 마치게. 그리고 비즈니스로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12단계 많이 돼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학원들이 내신을 안 했어요. 지금은 따라서 많이 하는데 어학원들이 이제 내신 때는 그냥 휴강 이렇게 해버렸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내신 기간에도 아이들 영어 공부를 4단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키고 특히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생 관리가 좀 엄격하고 과제가 많다. 과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에? 부모님이 좋아하죠. 누가 제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 벽에 보면 막 써 있어요. 강태우 개. 가끔 가다 보잖아요. 저도. 옛날엔 얼마나 그게 속상한지 몰라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니네들 잘 되라고 공부시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개 이렇게 하냐. 지금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더 섭섭했던 거는 그걸 보면 빨리 지워야지. 왜 그걸 놔두는 직원들이 너무 제가 섭섭했어요. 같이 즐겼나 봐요. 같이. 대리만족을 했든지. 근데 지금은 별로 섭섭하진 않고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과연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공부의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영어를 가르치는데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하게 할까? 근데 제가 하면서 고민했는데 답이 없어요. 유일한 답은 제가 내린 결론은 학습량이다. 학습량 그리고 노력이다.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영어 학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학습량을 증가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제 어려워하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일 원장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강태우는 어떻게 관리하냐. 대충 들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 이제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면은 1단계로 이제 학생이 도착했다는 게 문자가 이제 집에 어머님한테 가죠. 그리고 강태우 학원에 과제 바구니가 있습니다. 강의실마다. 그래서 과제 바구니 아이가 이제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업을 하고 그러면 그 수업하는 사이에 저희 학원에는 독특한 제도가 이제 관리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교사라는 분들이 과제검사, 숙제검사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주로 이제 구성이 강사, 그 다음에 직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강사, 직원, 관리,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제를 검사하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과제를 나눠줘요. 나눠주고 뭐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는 학원도 있지만 요새는 저희 거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 관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장에다가 그날 수업한 내용을 매 교시마다 정리를 해요. 배운 내용을. 그리고 강사님들에서 평가를 하고 이게 한 2~30분 걸려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봐서 통과하면 가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리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제 또 확인 영어 프로그램을 또 컴퓨터로 해야지 집에 가고 이런.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예전에는 오프라인 숙제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 숙제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시면 뭐 다 하고 계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레벨이 정해졌을 그 레벨의 어떤 교재나 어떤 수업 내용을 어떻게 짤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관에 있는 민사고 국제고 대비반의 이제 수업 내용, 뭐 토플 지금은 IBT를 바뀌었죠, 그죠? IBT 그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등부 외고 및 자립형 사립고반 역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대학별 국제화 전형 대비반도 이렇게 아이비리그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구성.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원장님들이 가셔서 이제 짤 때 참고하셔서 짜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하는 학원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학원 사업이라는 교육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다.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은 메가스터디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이러닝 시장이 급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원장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겠느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다르다. 뭐 일본만 봐도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일본이랑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속성이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현실에서 나타나듯이 온라인 이러닝 업체들이 우리 여기 한양 사이버대학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세요? 자주 보세요? 화면이 서로 보게 돼 있네?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온라인으로만 만나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셔서. 그럼 친한 분들끼리만 친하겠네. 그죠? 아니, 그래서 아까 서로들 얘기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모이면은 되게 서로 모르고 이렇게 할 텐데 막 아는 척하고 그러길래 아니, 이상하다. 이게 내가 잘못 왔나. 네, 이렇게 하여튼 온라인 업체. 이게 성장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과외 시장. 저도 뭐 여기서 뭐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만 개인 과외 시장이 지금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개인 과외. 학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인 과외 시장. 왜냐면은 과외도 이제 학생들도 어렵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많이 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학원비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제 기본 보통 한 20만 원이다 하면은 20만 원이 한 15명이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과외 받으면 2명, 3명이면은 20만 원 내면은 괜찮은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학교에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게 딱 크게 두 가지. 부동산이랑 이제 사교육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언젠가 발표를 했어요. 사교육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시나요? 실용영어학과에서 안 배우시나요? 아니면 옛날에 어디 들으신 적 없어요? 삼국시대부터 있어요. 그죠? 근데 삼국시대 그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대통령이 없애려고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역사,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학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고. 대학 입시제도, 우리나라는 그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떻게 돼요? 운명이 좌지우지되죠. 그래서 이게 힘든 사업이죠. 그죠? 작년에 제일 좋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논술학원이죠. 논술. 그죠? 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자들. 우리 뭐 한양대학교도 있지만 대학에서도 이제 뭐예요? 평생교육 시대가 됐으니까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이 학원이에요. 사실은. 그죠? 학원이잖아요.
이름이 평생 교육 기관이지 사실은 이름만 달리한 거지 학원이란 말이죠. 이런 데서 초등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대학에서도 수익 사업으로 그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잖아요. 한양대학교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죠? 숙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근데 학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증가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학원 사업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뭐 옛날에는 돈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버셨다고들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어 제가 저급한 용어를 가능하면 걸러내고 있는데, 예. 근데 요새는 그게 힘들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해온 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학원을 만들 것이냐. 또 중요한 거는 이 성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느냐가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학원이 뭐냐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관리 시스템, 좋은 학습 프로그램, 좋은 환경, 좋은 성과, 좋은 서비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유,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관리, 또 좋은 선생님, 또 예? 이게 봐요. 여기 가르치잖아. 손가락이 여기 가르쳐. 또 뺐어요. 예? 그죠? 물론 이제 그 학원이 처한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보다 더 여기 다 선생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죠? 선생님에서 제가 처음 시작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 주변에는 수천 명이 되는 거대한 학원들이 많았어요.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계란으로 그 바위치기라고 하는 게 딱 저의 경우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가 됐겠어요? 아, 그래. 내가 딴 건 다 못해도 좋은 선생님은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좋은 관리 시스템. 관리. 학부모들은 학생은 관리를 원한다. 우리 성인도 우리 뭐 결혼하신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남편을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여기 결혼하셨나요? 하셨어요? 예, 남편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밤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오늘 밤에 내일 새벽 말고 오늘 밤에 안 들어온다. 내버려 두세요? 몇 시까지? 다음 날 올 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세요? 아, 너무 이렇게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나 보다. 좀 안 그렇게 보이는 분을 시켜야 되겠어요. 여기 어머님은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오늘 이게 근데 좀 이렇게 안 그래도 그렇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풀어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결혼하신 분 여기 미혼이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 잘 됐네요. 그럼 어떠세요? 볶으세요. 그 관리하셔야죠. 저는 관리를 늘 당해요. 관리를 너무너무 심하게 당해서 저는 1시가 되잖아요. 아시지만 학원 원장들은 1시면은 뭐 할 시간이에요? 이제 회사 정리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갈 시간이에요? 집에 가요?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갈 시간이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해서 그런데 근데 원장님들이 모여도 보통 1시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5시 해 뜨기 직전까지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받다 보니까 1시가 되면요. 무슨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면은 이 휴대폰을 여기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고 이게 이렇게 전달이 와요. 1시다. 부담 100배. 긴장. 그리고 3시가 되면요. 죽음이다.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원장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5시, 6시가 될 때까지. 저는 한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집사람만 이럴까? 우리 집사람만 이럴까?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그래도 자유롭게 일하고 힘드니까 놔주기도 하는데 왜 우리 집사람만 나를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흔들까? 했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 그러니까
그 남편분들을 적당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 집 사람처럼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이거 잘리는 거죠? 나중에 정리가 좀 그래도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성인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다 받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성숙할 만큼 성숙한 사람도 이 내 몸뚱아리가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돼요.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아버님 어떠세요? 몸뚱아리가 죄송합니다. 그 몸이 내 맘대로 되십니까? 안 되시죠? 제가 딱 뵀을 때 연령도 많으시고 내공이 많이 쌓이시고 인품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 안 된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돼요. 근데 하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그죠? 애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애들은. 그러니까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보다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0.5% 정도 아이들은 관리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은 필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른 과목이면 모르겠는데 영어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학습 프로그램,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만큼이나 좋은 교재도 중요하죠.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수준별 학습. 얼마나 고객의 수준에 맞게 세분화할 수 있는가. 이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판단할 때 이래요. 거기 자체 규제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규제가 자체 규제가 있다.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한국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있고 원서가 있다. 어떤 게 좋아요? 여기 좀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 이러지 말고 그래도 중심을 갖고 어딘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요. 영어를 수업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단 크게 원서가 좋아요? 우리나라 책이 좋아요? 우리나라 영어 책이 좋아요? 원서. 우리나라 영어 책이 좋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외로우시네요. 누가 좀 힘을 보태주셔야지.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거 어디 가니까 거기 뭐 자체 규제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또는 중견 교육기업에서 하는 데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하려면 제일 중요한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부터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교재 장사들 아니까 출판사들이.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왜냐, 투자되는 규모가 다르니까 사이즈가. 우리나라 출판사 상황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학원 뻔하잖아요. 투자해봐야 얼마나 투자하겠어요? 얼마나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서 교재를 만들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겠어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외국의 유명한 출판사 어디 있어요? 우리 영어 교재 많이 만드는데 옥스퍼드 또? 발음도 좋으시고 또 제가 모르는 출판사도 나오고 수도 캠브리지. 발음이 제가 막 따라가야 돼. 또 아까 누구 원어민 발음도 제가 들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게 부담스러운. 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되게 그 교재 하나 제작하는데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석박사급 이상이 원어민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작되는 그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간이 짧은 거는 2, 3년에서 긴 거는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 교재랑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돈 이문 남길까 해서 몇 명 모아서 돈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한 거랑 같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내용의 수업이고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일 때는 뭐 자체 규제가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하게 좋은 출판사의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쓰는 게 더 좋은 점이 아닐까 해서 저희는 자체 규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규제 개발에는 이제 좀 많이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원서가 그러니까 EFL 상황에 맞게 된 원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한국적인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워크북 수준의 그런 책을 만드는 걸 저희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중 말고 뭐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입시교육주로 가니까 원서는 뭐 전혀 해당되지 않죠. 우리나라 교재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랑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은 뭐 나지만 그대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성과예요, 성과. 내가 우리 아이를 보냈는데 얘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죠?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과는 뭐 다 성적 향상이에요, 성적 향상,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좀 달라. 변화. 아이가 변화. 그럼 성과야.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해. 숙제를 안 하던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해. 그럼 성과예요, 성과, 변화. 두 번째, 실력의 향상.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실력 향상이랑 점수랑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실력은 분명히 올랐는데 점수가 안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약한 아이들, 적응이 안 된 애들. 그러니까 실력 향상, 그리고 이제 성장 향상 이렇게 되겠죠. 이런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좋은 서비스까지 갔어요.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학원이 그래도 된 것 같다 한 걸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많아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시계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시계가 없어 시간 조정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이 아닌 교육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차렸다고 했죠? 근데 바로 망했어요. IMF가 와서 망하기도 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제가 학원을 차린 목적은 뭐냐? 나도 아버지가 망했으니까 나는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꿈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 돈 될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한 거는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다만 어떤 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을 위해서 이거 하면 괜찮겠다 한 거는 다 성공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할 때는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정말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할까?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라. 제가 강사들 면접 보면서 늘 묻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은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인이신 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최소한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뭐 선생님들, 원장님들, 뭐 또는 학생들 이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루는 차이가 없지만 또 한 달은 차이가 없지만 1년 또 10년이 될 때 그 차이는 뻔한 거죠. 목표를 붙들고 사는 사람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학원을 하면서 제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 500은 벌겠다 얘기는 했어요. 500은 벌겠다. 웃으신 것 같아요. 나도 보는데 이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워낙 비참한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5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직장 들어간 친구들이 보통 연봉해서 한 달 따지면 250 뭐 이렇게 됐으니까 잘 받는 애가 3,000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500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생은 내가 300명만 만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빨리 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목표가 너무 빨리 도달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는데 목표는 수치화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공식이라고요. 스마트 SMART S 겁나마 발음하기가 S가 뭐겠어요? S specific
구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 M인가요? M은 뭐예요? measurable. 발음이 안 좋아서.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A는 뭐예요? attainable. 예,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거야지 너무나 턱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숫자로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숫자가 아니다. 경영은 숫자가 아니다. 숫자는 아무 쓸모없는 거다. 중요한 거는 뭐다? 질이다. 질. 그래서 회사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건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실 다시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양경영에서 저희가 질경영 쪽으로 바뀌었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뭐 회사 또는 뭐 제 개인 뭐 이렇게 목표가 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도 오늘 가서 내 인생의 목표를 사명을 기간별로 설정할 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질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세무조사도 받았고 저작권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막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양이 아니라 질이고, 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이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가 고백하는데요. 학생이 제가 1000명도 안 될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몇백 명일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큰 학원 뭐 이렇게 많은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재 계신 선생님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실이다. 철저합니다. 학생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도 적자가 나요. 그리고 또 그 적자가요, 조금 있을 때는 적자 폭이 뭐 몇백만 원에서 뭐 좀 더 크면 몇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크면 어떻겠어요? 적자 폭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에. 그러면 회사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성공하면서 성장을 해나가실 분들이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 말이 아마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어때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급성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더욱 충만하죠? 하면서 야, 이거 잘 되는구나,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회사가 확장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회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안 하면 죽음이야.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뭐 학생 수가 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 밖에 어떤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확장해놨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되죠.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저희도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이걸 겪으면서 언젠가 책을 딱 읽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짐 컬린스의 경영 전략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게 그래갖고 내가 이거 좀만 더 빨리 읽을 걸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남 보여주기식 또는 뭐 숫자, 뭐 규모, 이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철저하게 내실이다. 내실. 아시겠죠? 예. 네 번째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열정이에요. 패션. 열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열정을, 예? 열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내 머릿속에 느낌에 뭐가 떠올라요? 열정. 예? 노력.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열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물처럼 유연하고 태양처럼 태양처럼 까먹었구나. 야, 이게 까먹지 말라 그렇게 한 건데 태양처럼 뜨거운. 그죠? 저는 뜨거움이라고 그래요. 열정. 뭐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열정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은 뭐냐?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뭔가 일을 벌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회사에 갔는데 차분해. 평화로워. 어디예요 거기가? 그 조직은 그 곳은 미래가 어려운 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근데 어딘가 갔더니 뭔지 모르게 막 활기가 넘치고 분주해. 뜨거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조직, 그런 회사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열정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뭐 책도 있잖아요. 이치혁 회장이 쓴 거잖아요. 100만 불짜리 열정. 그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인간관계와 열정. 그죠? 제겔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목표에 대한 실행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리더의 열정이 구성원들에게도 열정을 불어넣을 것이다. 리더가 원장님이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원장님이 또는 본인이 출근을 4시, 5시에 하셔. 그리고 퇴근은 마감 끝나고 돈이 넘어오자마자 하셔. 그럼 그 회사가 비전이 있겠어요? 비전이 없죠. 직원들한테는 일요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수업하라고 하고 본인은 일요일날 집에서 쉬셔. 그럼 거기가 잘 될 수 있겠나요? 그죠? 될 수 없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리더만 열정을 가져서는 회사가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든 뭐 대표의 열정, 그리고 직원의 열정, 뭐 강사의 열정, 열정들이 합쳐질 때 그 조직이 성장하고 그 학원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남의 밑에서 자기 것처럼 일할 수 있어야 자기 것을 해도 성공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늘 그런 말들을 해요. 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요. 야, 너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런다고 월급 더 주냐? 그런다고 월급 더 주냐? 월급 더 주죠. 모르고 있는 거야, 더 주는 거를,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말도 또 많이 해요. 일하는 사람들. 지금이야 뭐 월급 받고 하는데 내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월급 받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내 거 하면 잘하면 되지.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그래요. 남의 밑에 있을 때 정말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자기 거라도 성공한다 이거예요. 남의 밑에서 있을 때 남의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자기 거라도 실패한다. 철칙입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직원들 볼 때 뭘 보겠어요? 주인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죠? 뭐 보면 알아요? 제가 가끔가다 밑에다가 종이 떨어뜨리네. 종이를 누가 줍나? 가끔가다 강의실에 불을 켜놔요. 이 불을 누가 끄나? 주인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 뭐? 떨어진 종이 줍고 빈 강의실에 불 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또는 우리 회사 사장이 알아주지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를 이렇게 원장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옮겨야 되겠네. 알아주는 대로. 그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지금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책. 하루에도 수백 권의 책이 쏟아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죠? 리더라는 게 뭐냐? 이게 뭐 학문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조직원들이 달성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는 사람들. 리더십의 뭐 종류가 많아요. 카리스마 리더십, 감성 리더십, 조용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뭐 별게 다 많았어요. 요새는 또 셀프 리더십이 또 뜨고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리더는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리더는 타고났다. 징기스칸을 봐라. 박정희를 봐라. 타고난 거 아니냐? 없어요? 그럼 리더는 교육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중간이신 분들이 많으셔. 리더는
리더는 학습되는 겁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아냐?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회사가 작을 때 직원들이 10명일 때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왜? 뭐 그런 회사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데도. 교무실이 있으면 나도 같이 있으니까 10명이서 뭐해? 항상 사는 얘기해. 그죠? 그리고 밥 먹으러 집에 끝나고 어떻게 해요? 10명이서 같이 가. 회의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회의야.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쓰면 내 책상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데서는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가족주의예요. 그죠? 근데 저희 회사가 30명이 넘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30명, 정확하게 30명은 아닌데 대략 그 정도 같아요. 뭐가 생겨요? 이간질이 생겨요. 이간질.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파가. 그러면서 저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강사들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 대해서, 뭐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저는 리더십 공부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야,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학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분출이 되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랬던 제 모습을 책을 통해서 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거의 한 3년 넘게를 리더십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리더십 강의만 다니고 교육만 다니고. 제가 지금도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됐어요.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험 때문에 외웠던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 사업을 하면서 와닿았어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떠나서 사회를,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뒤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저한테 필요한 건 수신이었어요. 수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큰 학원 또는 큰 회사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교육하면서. 그분들을 보니까 되게 공통점이 그랬어요.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카리스마 없었어요. 나보다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보다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부드러움. 또 편안함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또 조용함이 있었어요. 이거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를 카리스마도 없이 키웠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카리스마 갖고 끌고 왔지만 이분들도 결국 나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거야. 막상 가면 갈수록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결국 답이 거기에 이르렀던 거야. 내 수양이. 내 수양이 되지 않고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적을 때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사이즈가 커나가면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돈 주고서 따르게 하는 건 일시적이라면, 그죠? 그럼 결국 마음을 사야 된다. 마음을 살려면 이 사람이 최소한 나를 존경하지는 않더라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죠?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한 게 늘 제가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게 수신이에요. 수신. 늘 저는 참는다. 인내한다.